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그동안요, 소위,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위해 가지고, 그야말로 풍찬노숙, 노심초사, 어마어마하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쩌면은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 결국 선관위를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으로 그리고 그 내부에서 일어났던 일을 낱낱이 다 까발리는 것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전모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사법 처리 이런 것이겠지만 이런 것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아마 필요로 할 겁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하에서 어떤 특수 본이 이제 꾸려져서 거기서 뭐 단기 그리고 아주 집중적인 그런 어떤 수사가 일어났더라면 한 달 혹은 한두 달 안에도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겠지만 지금으로서는요 뭐 단숨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랄까 마법 지팡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지금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모든 것은 물실혹이 때가 왔을 때 때려야 되는 거거든요. 쇠도 달궈졌을 때 때려야 그게 뭐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이제 변모가 되는데 자 지금 우리 언론사들이 전하고 있는 일제히 전하고 있는 뉴스 보십시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거. 자 연합뉴스 속보인데요. 선관위 채용 문제 깊이 사과드립니다. 살려주십시오. 국회 통제 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요. 선관위에 대한 개혁, 선관위의 정상화, 통제 방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선관위 해체가 가장 좋은 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선관위 해체만이 가장 완벽한 답에 부응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선관위 특혜 채용 10명 정상 근무 현재 특혜 채용된 이들이 10명뿐이겠습니까? 아마 빙산의 일각이겠죠. 자, 여당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칼을 뺐습니다. 선관위 개혁, 대수술이 필요하다. 여당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금주 발의, 사무총장 청문회 추진. 여당은 당연히 이렇게 이제 공격적인 이제 카드를 빼고 그야말로 전면적인 공세에 나서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은 뭔가 응거주춤합니다. 이걸 보더라도 그동안 선관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의혹에 대해서 누가 피해자고 누가 수혜자인지 다 드러나는 거죠. 민주당이 지금요, 이게 논란이 되니까 뭐 모른 척 하기는 그렇고, 그야말로 이걸, 당황한 상태로, 이 이슈를 덮으려고 지금 급급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대형 수위를 넣고 고심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죠. 이번에 이 이슈는요, 그야말로 판을 뒤집어 엎을 거대 이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여기를 가족회사라고 했잖아요. 가족회사. 끼리끼리 이제 그 근무하는 곳이다. 밀어주고 당겨주는 그런 회사잖아요. 이거는 윤 대통령이 이제 이 정권을 세울 때 이제 대통령에서 선거에서 승리할 때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이걸 완전히 전면적으로 훼손한 그런 어떤 사례, 대표적인 사례고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이런 국가 조직, 국가 기관이 없었습니다. 당당히 거기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죠. 우리는 가족회사를 지향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2030 젊은 피들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거는 뭐 부정부패의 끝판왕이거든. 이제 이때는요, 국민 여론을 등에업고 과거에 중앙선관위가 한번 융단 폭격 맞은 적이 있죠. 그때도 채용 비리 때문인데요. 그때 중앙선관위가 일시적으로 항복을 했거든요. 백기투항을 그 당시 했습니다. 그때 부정선거를 연결하면서 그냥 끝장을 봤어야 되는데 우리 언론이 기묘하게도 부정선거까지는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뭔가 카르텔이 있거나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흑막을 시원하게 밝힐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그러나 언론이 때리면 결국에는 그 어떤 국가기관도 손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언론이 공격을 해서 그걸 버텨낸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문재인이가 전성기 때 말이죠. 조국 사태 터졌잖아요. 그때 모든 언론들이 심지어 뭐 한길에 경향 오마이뉴스 뭐 저쪽에 MBC 같은 이런 데서도요. 그 뉴스를 보도를 했습니다. 워낙 큰 뉴스가 되다 보니까 보도를 한 거예요. 어쨌거나 팩트 보도를 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 이런 것도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갔고요. 하루 이틀 한 게 아닙니다. 연일 철면 조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조국 집안의 그 엄청난 어떤 그 흑막 더러운 이야기들이 드라마처럼 계속해서 양파 껍질처럼 벗기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자 말이죠. 그 철옹성 같던 문재인 지지율이 대폭락했죠. 25%, 6%까지 떨어졌다니까요. 문재인도 20%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LH 사태 때, 이때 또 엄청난 또 그 내부자 거래 이런 걸 통해서 개판 상황이 우리 국민에게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도 문재인 지지율이 대폭락해가지고 20%대. 문재인 난리 났죠. 그 당시 지지율 떨어지자 뭐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급기야, 뭐 조국 자르고, LH 사태를 뭐 이렇게 전면적으로 또 쇄신하는 그런 어떤 긴급 처방을 했죠. 그러면서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긴 했는데, 언론이 때려서 그걸 버틸 수 있는 뭐 세력은 없습니다. 정치 세력도 없고 국가기관도 없어요. 이번에 이제 드디어 그 상황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는 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가요, 사설에서 선관위 간부가 정치권 소통용 세컨드폰, 비밀폰이라는 얘기죠. 이걸로 뭐 어떤 공작을 했다라고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선거철이면 더 많이 정치인들하고 정치권하고 소통을 했다. 전화로 뭐 주고받고. 이제 그게 이제 포렌식을 통해서 다 드러나야 되는데, 이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자리에서 떠나고 퇴직한 이후에도 무려 1년 8개월인가 그걸 갖고 있었어요. 그 폰을. 그 이제 사용료는 또 중앙선관위가 그걸 또 이렇게 납부했고, 이 내용을 싹 다 지우고 초기화해가지고 반납했다 그러죠. 그 핸드폰을. 이제 근데 초기화해도 여러 번 초기화했겠죠. 아마 지능적으로 했을 겁니다. 초기화를 한 번 하면 완전히 안 지워진다 그래요. 그걸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여러 번 하면은 완전히 지워진다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압수수색 통해서 확보할 겁니다. 이제 그 국가수가 과연 그것까지도 복원이 되느냐?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포렌식을 통해서 완전히 그 전모를 밝혀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자가 말이죠. 강화 이제 그 군수 뽑는 그 재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국민의힘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거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거기가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니까 어떻게 군수 한번 돼보려고 나왔던 거죠. 그렇지만 그 예선에서 탈락했죠. 자, 그런 일까지 있었고요. 이거를 사설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때리는 겁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조선이 이렇게 나섰다라는 것은 이게 심상치 않은 변화입니다. 선관위 채용 문제 국민께 사과드린다. 국회 통제 방안 마련하는데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선관위로서는 이례식으로 몸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코너에 몰린 거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공명선거를 주장하는 곳에서 불공정한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드러났고, 그 스케일이 그야말로 풀 스케일이잖아요. 단순하게 한두 뭐 선거 치러진 곳에서 일어난 부정선거가 아니고, 부정선거 이제 이렇게 교명하시는 그런 분들에 따르면은 그야말로 전면적인 부정선거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A웹 인천에 있죠. 이런 기관, 특수기관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연결되어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고요. 그 근거가 상당히 또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거대한 부정선거를 지금 기획, 그리고 이제 수출하는 그런 허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런 오명까지 지금 뒤집어 쓰게 됐습니다. 이거는 국가적 어떤 거대 사명, 목표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요. 반드시 이 이슈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드디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이 되죠. 자, 조선일보 같은 이런 유력지에서 이렇게 크게 보도해 줄 때, 이때 이제 일을 이제 치러야 됩니다. 국민적 여망을 모아서 뭔가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고요. 이거를 야당을 압박하는, 민주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곡소리가 나요. 이재명이가 구상했던 조기 대선이고 나발이고 전부 다 그냥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중앙선관위를 뒤흔들게 되면은 설령 어떤 뭐 스테이지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부정선거를 함부로 못할 거려. 이번에는 트럼프가 이번에 크게 이겼잖아요. 미국도 사실 부정선거의 온상이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사례가 우려가 됐지만 그게 실패했잖아요. 그들이 부정선거를 저지르려고 하다가 너무도 방어가 치밀해가지고 그걸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 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무려 수만 명의 변호사들이 그 활약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트럼프 캠프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막으려고 하면 막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고,
그리고요, 이번에 이 사태를 통해서 중앙선관위를 완전히 직격탄 때리면서 공격을 하게 되면 기존에 하던 짓을 그렇게 버젓지 못합니다. 이번에는요, 이재명이가 판을 깔아놓고 자기가 그 판 속에 들어가서 망합니다. 자기 발등을 찍고 스스로 자살골을 넣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단독 서류 조작 후 너도 공범, 선관위 부패 원팀이었다. 자, 조선일보 같은 이런 유력지가 이렇게까지 나오면은 이거는 된다라는 겁니다. 단독 정치인과 비선소 등 선관위 총장의 수상한 세컨드폰. 요건 조선이고요. 조선일보고. 자, 요건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나선 사례가 거의 없어요. 단독 선관위 해외 파견 직원 97명 토익 점수도 없이 갔다. 이런 걸 갖고 지금 덜추기 이제 경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 선관위에서 특종 캐기가 경쟁이 벌어졌다. 기자들이 이걸 특종 경쟁하기 시작하면 난리 납니다. 여기에 이제 붙을 수 있는 사람도 조직도 기관도 정치 세력도 없어요. 그야말로 이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야말로 덜추기 경쟁을 했잖아요. 전부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근거가 취약한 카드라였지만 어쨌거나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선관위를 도마위에 올려놓고 그야말로 칼질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 못 견딥니다. 선관위 전부 자기 살기 위해서 폭로도 나올 거예요. 모든 선관위가 전부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그 중에는 뭔가 그 내부 조직의 그런 그 행태를 보면서요.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일부 있을 겁니다. 그들이 드디어 움직이고 그들이 드디어 이제 내부자 고발 같은 그런 공익 제보가 터질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 이제 국민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속구리 투표 책임자의 1급짜리 연고지 챙겨준 선관위 이런 식으로 중앙일보도 지금 각 잡고 때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왔어요. 한 개가 아니고요. 꼭지가 여러 개입니다. 자, 동아일보 가장 미온적이고 냉담할 것으로 보였던 동아일보까지도 여기 사설에서 다시 자정나선 선관위 또 흉내만 내서는 외부에 철퇴 맞을 것이다라고 아주 강한 드라이버를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믿었던 동아일보마저 믿었던 조선일보마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조중동이 완전히 이제 이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갈 때 이들이 이제 겪는 그 상황 아마 패닉한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최영비리 선관위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뭐 같은 이야기죠. 쭉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뿐 아닙니다. 제가 일단 선관위만 이렇게 검색어를 넣고 돌려봤는데, 자, 채널 A 단독 선관위 국회 통제 방안 적극 참여 수용한다. 그런 기사가 쫙 나와 있죠. 여기 뉴시스, SBS, 조선일보, 연합뉴스 쫙 다 나왔고요. 관련 뉴스 24건 전체 보기. 여기 대부분의 언론들이 다 이걸 다뤘습니다. 심지어는 한겨레, MBC, 오마이뉴스 같은 데서도 이걸 다 다뤄요.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게 되면요. 노골적으로 짜고 치는 게 되거든. 자기들도 마치 중앙선관위와 무슨 결탁한 공모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이제 제대로 알려지는 겁니다. 자, 무더기 채용비리 드러난 선관위 셀프 개혁 추진 논란. 말이 안 됩니다. 이들은 절대로 자신들 스스로 셀프 개혁하면 안 됩니다. 이들이 항상 내거는 핑계거리가 우리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조사도 받지 않고 감사도 받지 않고 수사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셀프 개혁하겠다. 우리가 알아서 자정 작업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이걸 절대로 이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제일 좋은 건 이번에 선관위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해체하고요. 선거가 있을 때만 그때 이제 임시 조직을 만들어서 그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설령 제 생각에는 사전투표가 있다 하더라도 부정선거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정규 조직이 없다 그러면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상황이 되면은 외부로부터 그 해킹 이런 것을 다 끊을 수가 있습니다. 전부. 자, 뉴시스, 국민일보, 동아일보 뭐 다 이렇게 나왔죠. 자. 중앙 간부부터 지역 직원까지 선관위 부패 원팀이었다. 여기 조선일보 기사 쭉 나와 있고 TV조선의 기사도 또 나와 있고요. 전부 다 모든 언론들이 지금 아주 이걸 비중 있는 큰 뉴스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하라. 요거는 이제 별개의 뉴스지만 같이 여기 붙어 있네요. 자, 내란 심판대 선관위 개혁 개헌. 이재명발 AI 논쟁. 자, 이거 이재명은요, 어쨌거나 조기 대선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혼자 지금 대선 노름을 하고 있죠. 뭐 공약 막 던지잖아요. 그 덕분에 지지율이 좀 올라갔더라고요. 자, 그것과 별개로 선관위 이슈를 민주당은 두려워합니다. 껄끄러워해요. 자, 이걸
키울 수만 있으면, 이 이슈를 키울 수만 있으면 판을 뒤집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탄핵 선고 될 때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설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이 설령 열린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죠. 그렇게 되면 저들이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선관위도 잃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선관위 해체가 국민의 어떤 폭발적인 주문에 의해 가지고 진짜로 선관위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 선관위가 사라진다라는 것은 헌법이 개정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선관위는 어쨌거나 헌법 조직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헌법기관이에요. 선관위를 없애려고 그러면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때 바꾸는 헌법은 뭐 내각제 이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헌법이 되겠죠. 자, 선관위 비리 충돌 여당 특별감찰관법 발의, 대구 선관위 홍준표 대선 출마 홍보한 정장수 부시장 수사 의뢰 난리 났습니다. 이 홍준표는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오세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태균한테 완전 잡혔어. 자, 결국 이제 이 김문수의 시대가 열리는 어떤 청신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노컷뉴스, 선관위,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국민께 깊이 사과, 노컷뉴스 같은 이런 좌파 언론도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YTN, 세계일보, 전부 다 합니다. 자, 이런데도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 줘도 못 먹는다. 차려진 밥상도 먹지 못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은, 반드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된 제2의 건국을, 완성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전국적으로는 조기 대선이 아니고 조기 총선,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선관위에 의한 부정선거까지 규명이 되면서 조기 총선으로 갈 수 있는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 황금의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흔들릴 때 끝을 봐야 된다. 쇠도 달궈졌을 때 때려야 된다. 이거는 진짜 집중적인 화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화력을 총동원해서 중앙선관위를 완전히 백기투항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분명히 내부 고발자들, 공익 제보자들이 다수가 터질 겁니다. 그럼 게임 끝나는 거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